그런 진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띵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소리인데 막 엄청났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너 턱형 만났을 때도 안 씻고 가서 턱형이 너한테 냄새난다 그랬잖아. 그냥 네가 안 씻어서 냄새나는 거야. 옷도 맨날 안 갈아입잖아. 그때 내 몸에서 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고 내 머리 냄새를 맡아봤지. 너는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네 기억이나 제대로 하니? 그때 내 머리 냄새를 맡아봤잖아. 그때 머리를 못 감고 갔어. 시간이 없어갖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막 약속 시간이나 약속 날짜가 잡히면은 막 안절부절 못했었어요. 뭐 너네는 그런 게 없어서 아마 너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막 엄청 불안해갖고 약속 날짜가 잡히면 막 안절부절 못해갖고 그 씻고 갈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절부절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못 씻고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씻을 시간은 없고 이제 늦은 시간에 씻으면은 약속 시간에 늦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늦은 시간이라도 이제 급하기라도 씻고 나갔으면은 머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겠지만 약속 시간 지키려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안티 성향의 시청자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물어본 거야. 냄새 안 나냐고. 머리 냄새 맡아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맨 처음에 뭐 부배 냄새 어쩌고 그 맨 처음에 막 시청자 몇만 명씩 보는 이제 그 BJ가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해갖고 나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시청자들이 이간질한 거고 몇 년 전에 그 역캠하고 협동방송한 거 그것도 시청자들이 이간질한 거고 탈경하고 한 것도 시청자가 이간질한 거고 다 공통점이 다 안티 성향의 시청자들이 이간질한 거예요.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 냄새가 날 수는 있어도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날 수가 없어. 잘 씻기 때문에. 뭐라고요? 냄새 때문에 방송 중에 사우나 가서 씻고 온다고 한다고요? 방송 중에 사우나 갔다 온 적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방송을 켜놓고 사우나를 갔다 온다는 얘긴데 왜 방송을 켜놓고 갔다 와요? 방송 켜놓으면 뭐 무슨 후원이 터지나요? 그동안? 내가 사우나 갔다 오는 동안 뭐 후원 애들이 막 사서 막 후원 터져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후원 터지지도 않아요. 후원 터지지도 않아. 그 자리 비우면은 내가 뭘 얻고자 내가 방송을 켜놓고 사우나를 갔다 오죠? 평소에 잘 씻는데 약속 있는 날만 못 씻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변명을 할 거면 제대로 좀 해. 너 아빠 발인식 안 간 거도 참얼미라는 가짜는 핑계 대다가 욕 처먹었던 거 생각 좀 해. 내 생각에는 여기에 참을미 심한 애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방송 켜고 자는 거 뭐냐고요? 그거는 조는 거지. 조는 거고 그리고 잠방 같은 것도 했었고 근데 방송을 켜놓은 상태로 밖에 나가서 사우나에 갔다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뭘 얻고자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사람이 행동을 하면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뭐 내가 자리 비운 동안 후원이 안 터지더라도 뭐 다른 걸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배 언제 와 걱정된다 그것도 아니잖아. 얻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코딱지만큼도 없어. 내가 뭘 얻고자 내가 방송을 켜놓고 사우나를 갔다 와요?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돼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뭘 얻고자 방송을 켜놓고 사우나를 갔다 오냐고? 그런 적 없어요. 어떤 놈이 지어낸 얘기야 그거는. 이유가 없잖아. 내가 뭘 얻고자 그렇게 하냐고. 왜 흥분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과민 반응이냐고? 짜증나니까. 누가 봐 보기는. 말도 안 돼. 턱형 철구차는 3미음분 넘게 잘만 타놓고 아빠 장례식장은 1미음분 거리인데 그건 참얼미 때문에 못한다고? 키읔키읔 너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그거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참얼미가 마음이 괴로우면 더 심해진다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당연히 참을미가 더 심해지지. 자꾸 그런 걸로 자꾸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언제 가 거기를. 한정거장 거리도 걸으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거기를 언제 걸어서 가니. 아빠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 갔다 와서 웃으면서 리액션만 잘하지 않았냐고요?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슬프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슬프긴 슬펐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더 든 생각이 뭐냐면은 엄마를 지켜야겠다. 엄마를 지키려면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응? 엄마 병도 낫게 해드리고 엄마를 지켜드릴 수 있지. 자꾸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으로는 아니 그날 하루라도 돌아가신 아빠를 위해서 쓰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서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너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서 엄마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그날 하루를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하루가 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 하루가 급하다. 하루라도 방송을 빠지면 안 되고 하루라도 열심히 더 해갖고 엄마 병도 낫게 해드리고 엄마를 빨리 잘 모셔야지. 뭐 그런 생각이 더 앞섰어요. 아빠 돌아가신 것보다도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섰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그날 방송은 어떻게 킨 거야? 키읔키읔 그때도 후원 받으면 좋다고 춤췄잖아. 키읔키읔 그냥 아버지가 싫어서 안 갔다고 솔직하게 말하렴.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무슨 걸렸쥬? 아까는 약속하면 긴장돼서 제대로 못 씻었다고 말했지. 근데 방금은 또 마음이 불안해서 잠얼미 심해졌다며? 그럼 덕형 만날 때도 마음 불안했는데 왜 차 잘만 탔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 마음이 불안했지만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갔잖아요. 그러면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지도 못할 정도로 불안하면 못 만나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마음이 불안해서 못 씻고 갔지만 어쨌든 약속 시간은 지켰고, 못 씻었지만 약속 시간은 지켰어. 약속 시간은 지켰고, 그럼 일하러 갔는데 그럼 열심히 해야지. 나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엄마가 나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 기억이 있어요. 그 전에도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겠어요? 대부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걸요? 여기 아마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하고 기억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부배님 못 참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부배님 인생의 꼬리표에는 평생 아버지 장례식장에 불참하고 방송을 켰다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까 누가 뭐 물어봤죠? 학대.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충격이 컸어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차별 대화하신 게. 예를 들어서 형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나한테는 막 2시간씩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너네가 아무리 채팅 그러면 어때? 잘못을 했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채팅을 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게 보통 일인지. 그럼 학대한 것도 아닌데 겨우 차별 대우했다고 아버지 발인 안 간 거야? 진짜 속 좁은 새끼네. 키읔키읔키읔키읔 꼭 네 장례식 때도 아무도 안 가길 기도해 줄게. 그렇게 자꾸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장례식은 갔다 왔는데 발인을 못 간 거예요. 근데 또 솔직히 엄마 눈치도 좀 보이고, 왜냐면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큰 외삼촌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 오셨는데, 그 창석이는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외삼촌께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원래는 좀 힘들었죠. 눈치 보느라고.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두 분이 워낙에 사이가 안 좋으셔갖고 2시간 설교로 면회도 거부했냐고요? 군대 면회? 나 볼 때마다 자꾸만 너는 형보다 못한 놈이라고 자꾸 깎아내리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당해보지 않으면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나는 죽었다 살아나왔잖아. 군대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왔잖아요. 군대에서 미쳐 죽을 지경인데 군대까지 와갖고 너는 네 형보다 못한 놈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미쳐 죽어. 벽에다 머리 박고 죽어요. 그럼 안 돼. 어떻게 해? 니놈이 방송하는 것만 봐도 왜 땡만이가 2시간 동안 앉혀놓고 잡돌이한 이유를 알겠다. 맨날 남 탓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머리라도 좋아서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인 미음 머리 쥐어짜서 구라치는데 땡만이 뚜껑 열리겠다. 구라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엄마랑 아빠는 그냥
아예 그냥 말이 아예 안 통했어. 말이 서로 아예 그냥 통하질 않았어. 그냥 그 내 기억에는 순조로운 두 분이 서로 순조로운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진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진짜 두 분이 진짜 안 통하셨어요. 진짜 안 통하는 정도가 그냥 막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막 서로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고 뭐 이혼 생각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거는 진짜 약과야. 진짜 두 분이 진짜 말이 안 통하신 분이라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가정사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결혼하냐고? 무슨 말이야. 중매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 이제 엄마 말씀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이 안 통할지 몰랐다고 하셨죠. 중매 결혼이었었고 두 분이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 인간이 입만 열면 구라인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수정되는 게 아닌데 이놈은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정자 시절이 기억난다는 개구라를 친다는 거다. 이러니 땡만이한테 잡돌이 당하고 군대에서 처맞고 타령하지. 그 얘기하자면 길잖아요. 다 알잖아. 어떤 기억이 있는지. 근데 기억이라는 게 이런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의 기억하고 좀 달라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의 그런 기억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인데 일단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 그 태초의 기억이 그냥 눈으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게 감으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 증인이에요. 증인. 기억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짜 몸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달려서 그 1등으로 도착해서 다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나오고 싶지 않았으면은 그 경주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도 하는데 본인이 원한 거예요. 뭐 본능적으로 한 건 본인이 안 원한 건가? 본능적으로 했어도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갖고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어. 그때 먼저 도착하지 못하면은 모든 게 끝이라는 그 생각이 막 엄청나게 막 진짜 엄청 절박했어요. 급박하고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박하고 그 상황 자체가 또 말꼬리 잡는다. 1등으로 도착하면은 사라지고 2등으로 도착한 애가 태어난다 그거지. 그게 1등으로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야. 그냥 하나의 규칙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육상 경기가 있어. 육상 경기가 있는데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1등이 탈락됐어. 그러면 2등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1등이 탈락이 되면은 2등이 1등이 되는 거라고요. 사실 1등도 아니고 여러 애들이 막 죽어서 없어지고 나중에 뚫려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쨌든 1등이 탈락돼서 2등 1등이 되나 1등부터 10등이 다 탈락해서 11등 1등이 되나 그게 그거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야말로 뭐 IQ가 뭐 나보다 높은 애들이 많니? 너네들이야말로 1등부터 10등이 아니더라도 1등부터 100등이 다 탈락하고 101등이 들어가도 101등이 1등이지. 억지를 부리면 안 돼. 뭔 소리야 그게. 1등부터 100등이 아니더라도 1등부터 200등 다 떨어지고 201등이 그 다음에 들어갔어도 201등이 1등이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르몽 말대로 결승선 통과로 1등으로 인정되는 게 1등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들이 어딨니? 뭐 수없는 땡자가 뭐 다 죽고 길을 뚫어져서 뭐 들어갔기 때문에 뭐 1등도 아니고 1등보다 훨씬 도대체 그런 쓰잘데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 아니 누가 그렇게 표현해? 그냥 1등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대부분. 어쨌든 1등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등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태어난 건데 무슨 뭐 그 앞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부분 표현할 때 1등으로 들어가서 도착해서 1등 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더 태어날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1등으로 도착해서 태어나는 게 더 쉽지. 1등으로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 못 들어가. 그럼 더 난감하지. 오히려 그 여러 띵자들이 막 부닥쳐서 막 길을 막 수없이 많은 띵자들이 부딪혀서 죽고 나중에 길이 나중에 열려갖고 나중에 들어간 애가 태어나는 거면 더
태어날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힘든 확률로 태어난 거지, 우리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열심히들 사세요. 주변 풍경 모르지. 주변 풍경은 모르고 그 소리랄까? 소리를 못 들었겠지만 엄청 혼란스러운 막 그런 진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띵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소리인데 막 엄청났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아니고 느낌이지. 느낌으로 아는 거지, 느낌으로. 이게 뭐 질척질척한 게 이렇게 늘어지잖아. 이렇게 쭉 당기면 늘어지죠. 이게 쭉 늘어지지. 근데 몸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달렸어, 진짜로. 엄청난 속도로 달렸어, 진짜. 오늘 왜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한 얘기야. 제 거는 처음 듣나 보다.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이 얘기 해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오늘 왜 이러지가 아니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달렸어요. 그래서 가끔, 요즘엔 안 꾸는데 어렸을 때 그 꿈을 계속 꿨어. 이제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막 몸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그 기억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관련된 꿈을 계속 꿨어. 이렇게 막 어디에서 막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느낌이랄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안 돼, 막 죽겠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떨어지잖아. 이때 막 떨어지다가 막 이렇게 깨잖아, 잠에서.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꿈을 계속 꿨어.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 한 얘기는 나중에 꿈꾼 얘기고 처음에 한 얘기는 꿈이 아니에요. 내 말은 너네 말대로 먼저 들어간 띵자가 안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저 영상에서도 보듯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먼저 들어간 띵자가 생명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참 경주 중일 때 막 이렇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하면서 도착해야 돼, 내가 먼저 도착해야 돼 하다가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갑자기 주위가 갑자기 싹 조용해졌어. 순식간에 막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하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두근 하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막 주변이 엄청 소란스럽던 주변이 갑자기 단번에 싹 조용해지면서 심장 소리가 두근 들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먼저 도착하지 못하면 끝장이라고 그러고 막 달렸기 때문에 막 엄청 정신이 없잖아.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 심장 소리가 두근 하는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가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렸어. 마음으로. 그래서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게 이제 그 소리가 귀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으로 소리가 들렸어. 마음으로 소리가 들려갖고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나도 마음으로 소리를 보냈어. 답장을 했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내 기억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엄청 큰 분이야. 엄청나게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면은 그분은 뭐 한 이만하달까? 진짜 마치 신 같은 느낌? 마치 사람과 신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처럼 엄청 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 세상에 나올 때도 기억해요. 이제 깜깜한 데서 세상에 나오는데 따뜻한 데서 갑자기 추운 데로 나왔어. 따뜻한 데서 갑자기 추운 데로 나오면서 이렇게 확 밝아지는데 하얀색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서 하얀 곳으로 나왔어. 그래서 깜깜한 데서 하얀 데로 나오면서 따뜻한 데서 추운 데로 나오면서 하얀 곳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알았죠? 운 것도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억이 막 얼굴들, 막 어른들 얼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만한 얼굴들이 막 그냥 그 기억 다음으로는 이제 4살 때 기억으로 건너뛰어요. 이제 그 기간, 이제 그 중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얼굴들, 이제 큰 얼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얼굴들 기억에서 이제 4살 때 기억으로 이제 건너뛰고, 그때 우리 가족이 어디 놀러 갔었거든. 어디 놀러 갔을 때 우리 가족의 그때 4살 때 기억이에요. 그 기억에서 7살 때 기억으로 건너뛰어요. 4살 때에서 5살, 6살 때 기억은 없지. 그래서 4살에서 7살 때 기억으로 건너뛰는데, 그때 7살 때 나 혼자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불도 없이 방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었어.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일어났는데 되게 슬펐어요.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갖고. 그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다 나요. 모두 싹 다 나는 건 아니고,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8살 때, 9살 때, 10살 때 뭐 이제 그 이후로는 쭉 기억이 다 있죠.